안녕하세요. 예원쌤입니다. 오늘은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머님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시험을 쳤을 때 원하는 상이 나오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은 아니고요. 수학도 잘하고 수학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항상 원하는 상이 안 나오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런 결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정리했었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성대 기출 초2, 초3 것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친구들 학습을 어떻게 시키면 될지를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초3인 경우에는요, 복면산하고 경우의 수 문제가 결합되어서 높은 배점을 가지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수 논리 퍼즐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초2 같은 경우에는 수의 크기 비교나 조건에 맞는 수 찾기가 경우의 수 문제랑 결합되어 가지고 문제 유형으로 나왔었는데 두 개 공통점은 뭐냐 하면 수 퍼즐 문제가 초2, 초3에 공통적으로 배치가 높은 문제의 배점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제 저도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 그냥 편안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2 같은 경우에는 편안해요. 그래서 아마 사고력 수업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런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풀었었던 친구들은 그냥 문제가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초3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표현이 조금 모호한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있어서 저도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이제 두세 번을 읽어서 해석이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건가?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봐달라고 했더니 반은 그 문제 의도대로 해석을 하셨고 반은 문제 의도와 다른 걸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 의도대로 해석한 친구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이제 못 받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제가 이런 왜 결과가 잘못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시험을 치고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엄마 쉬웠어. 학원에서 배운 거 다 나왔고 엄마랑 분기출 문제가 다 나왔어.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은상이나 금상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장려를 받거나 2점 차이로 장려를 못 받는 상황의 친구들. 이 보통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연산이 굉장히 빨라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식을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서 식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관력이 좋아서 논리력보다 직관력이 앞서 있는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면 경우의 수랑 결합되어져 있는 논리 퍼즐들은 개수를 덜 찾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싶은 것만 찾고 그냥 문제를 나 문제 해석 다 했고 문제 너무 재밌었고 근데 답은 4개인데 3개만 찾아놓고 본인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4월달이 시험이다. 그래서 4월 되기 한 달 전에 몰입해서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는 경우에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하면 기출문제를 반복했을 때 친구들은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풀이 과정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4월 시험이 있으면 지금 요 시기부터 매주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 회씩 풀려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엄마 쉬웠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딱 정해서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듯이 1시간 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검사 시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1시간 반을 오롯이 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들께서 기출문제 풀리실 때 풀고 시간 고려하지 않으시고 채점 바로 해서 틀렸는 거 다시 풀리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는 어머님이나 지적해주는 선생님이 안 계시고 오롯이 혼자 그 1시간 반을 버텨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검산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 성적표 분석을 해보면요. 항상 10번까지 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5점짜리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하셔야 된다?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의고사처럼 1시간 반을 투자해서 검산하는 연습을 시키시고 단기로 몰입해서 시키시는 건 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 이 친구들이 수학학원에 이제 사고력 학원에 가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기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유형들을 보니까 1031 시리즈, 팩토 시리즈,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응이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험 치고 나와서 엄마 너무 어려웠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같은 문제 유형인데 숫자가 달라지거나 문제 길이가 살짝 달라지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유형학습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성향적으로 낯선 문제를 만나면 일단 한 발 뒤로 빼고 나 어려워요 라고 먼저 생각해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어렵다라는 말을 먼저 내뱉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시험 임박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실수 많이 넣으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답을 외워버려서 문제를 푸니까 근데 앞에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친구들은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대충 읽어서 틀리는 거고 이 친구들은 같은 유형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숫자가 달라지니까 다른 문제야 하고 어려워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마인드부터 먼저 그래서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경시대회에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면.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하면 우선은 1031 시리즈나 팩토 시리즈나 문제집을 하나 결정을 하셔서 그거를 시리즈별로 다 풀리셔야지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머님들이 먼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연산 파트, 도형 파트, 규칙성 파트, 그다음에 문제 해결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개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대기출 문제집에서 요거 문제 똑같은 유형을 하나 뽑아서 요 문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친구들은 모의고사 형태로 또 1시간 반 시간 운영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 임박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모의고사 문제로 돌리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국어적인 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국어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반응을 했을 때 우리 애는 책 많이 읽는데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글 읽기가 문맥 해독이 잘 되려고 하면 짧은 글 읽기를 해서 핵심 요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은 것과 글 읽기가 잘 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님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초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심화 문제를 한 1학년, 2학년 때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풀어주는데 이제 103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급 단계의 문제 유형들은 어느 정도 다 다루어 본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2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문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초3과 초2가 문제가 같은 문제가 10문제 가까이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2학년이나 1학년들은 문제 유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집을 안 풀리셔도 그냥 사고력 학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보내셔도 그 유형들을 어느 정도는 친구들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학습량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제 수준을 봤을 때. 근데 요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3에서 같은 문제 유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초2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초3은 숫자 카드 6장 가지고 노는 것 같으면 초2는 숫자 카드 5장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초3은 숫자 카드 3장 갖고 놀면 초2는 숫자 카드 2장 갖고 놀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일단은 이 어려운 문제를 먼저 재미나게 접근을 시킨 다음에 쉬운 문제를 주면 이거랑 같은 유형이네, 우리 한번 해볼까 하면 친구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초3 문제를 풀 때 초3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푸셔야지 돼요. 그러면 3학년 형아 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 하고 뒤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초2는 초2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아이들이 1학년 마인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학습을 진행하거나 마찬가지로 시험 임박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반복해서 풀리시는 과정들을 거치시면 그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친구들이 수학의 흥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경시대회가 저희 친구가 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이가 학습시키기가. 그러면 사실은 저는 성대 경시를 안 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그래서 문제는 다루어 주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문제씩 3문제씩 요렇게 풀려 주시면 나중에 4학년 5학년 돼서 조금 의젓해졌을 때 영재교육원 대비나 요런데 요 문제 유형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조금 없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코칭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학습 경험에 의해 가지고 친구들 관리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수학은 즐거워야지 되고요. 양을 많이 넣는데 제대로 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힘을 가지고 고학년 때는 많은 양을 풀렸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그 학습시키셔야 되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저학년 때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고학년에 가셔서 어머님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학습을 시키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가 저학년입니다. 그래서 경시대회 대비를 잘못 들어가면 그게 고학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학습 커리큘럼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특강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